네네네. 지금 얘기 들으면 너무 서비스도 매력적이고 네네. 기술도 네네. 굉장히 그 허들도 높아가지고 네네. 투자 충분히 잘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네네. 투자사들도 사실 벤처 네. 캐피탈에서는 한 지금 막 5군데 러브콜. 정도고요. 네. 영국계 벤처 캐피탈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저희 서비스를 네. 보고 역으로 들어온 거예요. 저희가 알려서 나온 게 아니고. 음. 네. 그래서 얘네 도대체 뭐야 지금 이런 거거든요. 왜냐 이게 성공 사례가 있어요. 호주에서 이제 개발한 심플리 월스트리트라고 이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되게 잘했어요. 다만 그분들이 엔진이 없어요. 엔진이 있다고 하는데 그냥 뭐가 좋아 나빠 이 정도를 편찬을 할 수 있는 그것도 근데 그래서 그런 파트에서는 저희가 더 지금은 우수하다라고 할 수 있고 저희가 지금 계속 말하는 거 기술자 금융기업 쪽에서는 우리가 엔진이 있어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건 나중에 뵙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네,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예전에 아닙니다. 이런 분 인터뷰했어. 이러면서 아닙니다, 자랑하고. 네. 너무 새는 소리가 많았네요. 죄송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네. 저기 수랑님의 질문부터 다시 한번 이제 방송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자, 수랑님. 네, 저는 홈페이지 보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저는 이제 지극히 주린이적인 입장에서 네. 이 주식도 수요 공급 법칙이 적용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콘트랙 홈페이지 딱 들어가가지고 이 주식이 저평가돼 있다 나오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완전 황금 주식인데 지금 저평가돼 있대 다 몰려가서 그거를 사면 그 주식이 또 비싸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고평가라고 나와야지 맞습니다. 거기서 다시 설명드리면 네네. 죄송해요 질문이 안 끝나신 것 아니 같은데 아니요. 그게 되게 네. 일반적 질문이고 모두가 좀 알아야 될 내용인 것도 같아서요. 그러니까 네, 저희는 네. 가치 기준 가격이 얼마인가 가격이 바른 가격인가를 보는 거게 그게 적정 가격이잖아요. 네네. 이걸 보통 영어로는 fair value라고 하는데 네. 약간 주관적인 느낌도 없잖아 있지만 저희는 약간 바꿔서 reasonable value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거든요. reasonable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건데 그 합리적이라는 건 이거죠. 그러니까 야 이 TV가 한 원래는 50만 아니 한 500만 원짜리인데 지금 50만 원에 줄게 이랬어. 그럼 싸네. 살까? 이게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한 건데 제가 너무 좋아서 와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오호. 싸네. 이거 할까? 라고 하면 사시겠어요 그거? 이거 500만 원짜리인데 50만 원에 주신대요. 사시겠어요? 그건 보통 사죠. 근데 그게 20년 전 거야. 오. 네. 그러면 가치와 가격에 비해서 어. 이거 20년 전에는 이거 500만 원짜리였어. 아, 그렇구나. 네. 이제 한 요소가 들어가면 확 달라지네. 네네 그런 그래서 적정한 가치 대비 가격이 매겨져야 된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컨트랙은 고평가로 다시 전환해서 표시합니다. 당연히 가격이 너무 올랐으면 거의 실시간으로? 실시간이 가능하지만 저희가 실시간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버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서버 감당은 사실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이게 안에서 돌아가는 그거를 저희가 지금 현재는 미국하고 잠깐 세서 말씀드리면 한국하고의 계산을 하면 약 대략적으로 한 4분 정도 걸리거든요. 전체를 분석하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0점대로 0.0 몇 대로 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 서비스가 사실 못할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의도적으로 저는 좀 피하자라고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를 계속해서 그걸 쳐다보게 하는 어떤 요소를 만들어서 이용자들을 오도하는 일을 하지 말자. 그리고 되도록이면 뭐 차트를 보더라도 저희는 분봉 뭐 이런 거 넣지 말고 최소 1봉 정도 하루치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보자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도 저희가 아직 부족한 부분은 기술 부재가 있습니다. 근데 확장을 해보고 싶은 생각은 들긴 했으나 매일 엘리베이터 뭐 식사할 때 밤에 자기 전에 찾아봐야 되는 그런 분들의 그 PPM도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아직까지는 실시간 서비스를 할 생각은 없고 하루 한 번만 봐라. 가격도 전일 종가로 하고 있습니다. 전일 종가. 네. 약간 그걸 지금 의도적으로 그렇게 지금 그 기획서 설계를 할 때 하시는 거거든요. 네, 어느 한 그 미국의 되게 큰 테크 기업이면서 그 핀텍 기업인데 제가 너무 감동했던 내용이 첫 번째 페이지에서 딱 나오는데 사람들보다 금융인데 라이프 스타일이 그 화면이 딱 펼쳐지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받은 느낌은 정확하게 그 비디오가 메시지를 전달해 주더라고요. 내용은 가족들하고 산행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카우보이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걸 보니까 자산은
자산의 목표는 도구일 뿐이야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너의 라이프 스타일은 있어 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세대가 저는 MZ 세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공정함, 자기 편리성을 챙기는 사람들이긴 하고 또 자기 시간이 중요한데 이것들을 그 자기 스스로가 잘 활용하려면 어떤 서비스 하나하나도 좀 더 공정하게 보여야지 되고 그런 라이프 사이클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좋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뭐 최근에 이제 막 급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의 모습들을 보면 아 우리도 뭔가 요소를 넣어야 되지 않나라는 욕심이 계속 일어나긴 합니다. 먹고 살아야죠. 네. 네. 어찌 말하면 이제 그거에 대한 밸런스를 잘 찾으시길 네.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아까 그러면 드렸던 네, 이거 네. 그 정리를 하면 이게 저평가돼 있어가지고 네. 많은 사람들이 몰려갖고 그거를 사면 그게 이제 다음 날에는 고평가주가 되는 건가요? 고평가주 될 수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그게 순식간에 몇 사람 뭐 몇백 명 샀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네, 기업 가치도 네, 네. 왜냐면 기업 가치 자체가 뭐 빌리언 막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변화는 없지만 가격이 급성장하고 급상승했다 그러면은 바로 고평가로 나와줍니다. 그렇죠. 사실 그게 말이 맞지. 네. 맞습니다. 오케이. 네네. 아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주린이니까 제일 궁금한 게 네. 정말 그 주식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 네. 맨 처음에 어떻게 공부를 시작하면 되나요? 네, 되게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나름 그 교직에도 있어봤고 아이들을 한 7년 정도 저는 가르쳐봤습니다. 오래 가르치는 가르치셨네요. 것들을 좀 많이 했고 아이들도 되게 좋아하고요. 그래서 약간 일단은 좀 사심 섞인 대답을 드리면 컨트랙이 답이다. 좀, 네, 죄송합니다. 뭐. 완전히 네, 컨트랙 대표님다운 네, 네. 적절한 대답이셨어요. 근데 헤매지 마세요. 네. 여기 오세요. 이런 느낌이네요. 일단은 헤매지 말고 컨트랙에서 좀 이런 죄송합니다. 네 그렇지 않고요. 어떤 사이트든지 저도 놀란 게 그 한 땀 한 땀의 노력들이 이게 수습이 안 되네요. 노력들이. 네. 괜찮습니다. 네. 아니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럼. 네, 방금 네. 그러니까 이거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네. 물론 다른 데도 찾아보니까 열심히 만들었더라. 하지만 봤을 때 우리 게 제일 난 것 같아. 자, 여러분 헤매지 마시고 주식 투자 컨트랙과 함께 하세요. 네, 저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 거기까지는 아니고 적어도 컨트랙으로 시작 한번 해봅시다라는 걸로 적어도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을 조금 쫓아가다 보면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 언보딩 시스템 고민하고 있거든요. 들어와서 설명이 좀 부족해서 옆에서 쓰시는 거 보면 좀 이렇게 각자마다 쓰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비슷한 패턴은 보이지만 여전히 우리 걸 잘 모르는구나라는 걸 저희는 아직 초기 스타트업인 게 분명하고요. 웹서비스에서의 부족한 점들을 지금 기술 부재라고까지는 아니지만 시간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적어도 컨트랙으로 시작하자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재무제표 한번 보는 거 너무 어렵잖아요. 네. 또 사경인 회계사님이 쓰신 재무제표를 모르면 주식 투자하지도 말라 막 이런 책 저도 봤는데 맞아요. 뒤로 갈수록 일반인들이 이거를 다 챙기기는 조금 힘들진 않을까? 근데 저는 그 회계사님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필독서로 했어요. 그래서 사무실 비치하고 필독서를 하고 있고요. 재무제표 모르면 주식 투자 하지 마라. 엄청 유명한 베스트셀러인데 네. 저도 그 차 봤거든요. 네. 후반이 좀 어려워. 네, 후반을 넘어갈수록 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고 그럼 관리 종목 뭐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전부 다 포기해주고 설명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자. 근데 저희는 교육 컨텐츠는 분명히 아니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쓰다 보면 스스로 익숙해질 수 있다라는 점이 하나쯤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컨트랙으로 시작하는데 성장성도 되게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과거 지표 아닌가요? 라는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약간 좀 제가 교육을 했었으니까 아이들을 보면 과거 성적표를 보고 이제 이 아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에 변화는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예측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갑자기 삐딱한 애 있잖아요. 그것까지 어떻게 다 챙겨요. 그렇지. 세상을. 데이터는 그렇게 접근하면 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기업의 성적표쯤은 보고 투자하자. 얘네들이 예전부터 잘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뽕 잘할 거 내가 어떻게 찾아서 그걸 해요. 우리 아빠가 카카오 사장님하고 친한 친구가 아니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 플러스 컨트랙에서 진짜 비싼 돈 주고 산 EPS 컨센서스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 재무제표 보게 하면 예상치 지금 2021년이니까 2022년도 예상치 영업이익률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것들이 적어도 좀 보수적인 입장에서 내 돈을 지키면서 하고 싶으면은 뭐 싸움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하거든요. 제가 지키는 투자를 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는 지키는 투자가 가장 중요한데 그라운드에 남아 있어야지 언젠가 골 시간이 있는 거죠. 지금은 난 내공이 부족한데 내가 골부터 넣겠다고 하면 불가능하죠. 그쵸. 그러니까 시장에서 계속 남아 있으면서 첫 번째 소액 투자하면서 두 번째 빌린 돈 투자 아니고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면서 그 다음에 분산 투자까지 제가 이렇게 소분자 이렇게 이름을 한번 붙여봤거든요. 그래서 소액 투자로부터 시작합시다. 뭐 얼마요? 50만 원도 좋고요. 20만 원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20만 원은 근데 적립식으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최대 200만 원 정도는 모아봅시다. 그래서 소액 투자를 스스로 하면서 돈이 어떻게 가는지 이런 말씀 드리면 저 200만 원 피 같은 돈인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금융 수업료 정도는 생각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나중에 주린이 교육 콘텐츠 만드실 것 아니 같아. 거기까지 제가 뭐 능력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소액 투자를 하는 게 되게 좋고 두 번째는 분자니까 분산 투자 소분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산 투자를 해서 내가 그 기업에 대해서 진짜 맨날 그거 뉴스 보고 있기 너무 힘들고요. 뉴스에 저희도 뉴스를 내고 있지만 기업들은 자기 뉴스 자기가 내잖아요. 그쵸. IR팀에서 다 작성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뉴스에만 매달려 있기에는 네, 그 어마이 현인이라는 워렌 버핏도 뉴스에서 굉장히 멀리 살고 계시거든요. 이유가 그 뉴스가 도착할 때쯤에 찐 뉴스가 도착하는 거는 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월스트리트부터 이전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는 제가 되게 존경하는 그 유튜브 하시는 그 최일 그 대표님이라고 계신데요. 이한 금교육하는 분 제가 그 예전부터 되게 존경하고 존망하던 분인데 그분이 말씀해주신 건데 그거에 충분히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사람들이 분산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위험을 해칭할 수 있는 데는 산업정군 정도는 좀 다르게 한번 해보자. 내지는 산업군이 그 좀 비슷하더라도 이거 비슷하면 안 된가 고민하지 말고 분산 투자라는 거는 기업 간의 어떤 다른 기업과 다른 기업은 충분히 그 상관관계가 떨어지는 어떤 한 부분이 1대1로 가지 않는 이상 좀 다른 어떤 파트로 분산 투자를 하면 좀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 정말 자기 자본으로 해야 된다. 왜 자기 자본이라면 빌려서 투자를 하게 되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어떻게든 좀 모아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없는 그 빌려서 투자하게 되면 제가 몇 걸음 더 뒤 혹은 몇십 걸음 더 뒤에서 출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공을 키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일단 불안하고 맞아요. 초조하고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주식에 대한 내공을 키울 수 없고 나중에 경제 상황이 한번 뭐 코로나는 우리는 위기였지만 금융의 어떤 또 기회로 올 수도 있었고 금융의 어떤 위기였지만 그게 또 기회로 이렇게 나왔던 거를 포착할 수 있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시점들을 기다렸다 보면 지키는 투자하고 플레이어가 되었을 때 연간 그래도 뭐 5%라도 3%라도 내가 이익을 내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관심 속에서 기회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때는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근데 우리는 맨날 뭐 하고 있냐면 그거 그때 샀었어야 되는데. 맞아. 코로나 전에 그때 그렇게 저도 그러고 있거든요. 맨날 사실. 후회하지. 네, 그 지표만 맨날 뭐 하이드 스프레드 뭐 보고 막 이제 됐어 이제 사야 돼. 근데 5주 사고 애플 막. 제가 저희 아내한테도 맞지 내가 맞지. 우와 오빠 잘했어 몇 주 뭐 5주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게 다음 기회로 오면은 내가 봐야 될 지표들이 정리되죠. 저는 아침마다 보는 총 8가지 지표들을 놓치지 않고 계속 업데이트해서 기록하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파트. 근데 무엇을 사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는 조금 항상 그게 마지막 질문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는데요? 네. 결정을 위한 네. 질문이잖아요. 근데 가장 네. 가벼운 가벼운 질문과 답변이 뭘 해야 돼요인 것 같아요. 왜 그 약간 좀 그 슬레이브 같은 죄송해요. 그 약간 좀 그러니까 시키는 거대로 해야 될 것 같은 시키는 대로 하면 절대 안 되더라고요. 저희도 분석가분 계시지만 분석가분이 이거 한번 샀으면 좋겠어. 근데 그분이 말해서 떨어지면 그 사람 말해서 내가 사서 떨어지면 그래도 좀 버텨. 남이 말해서 떨어지면 이 사람 봐라 뭐 이렇게. 근데 결국은 다 오르긴 할지라도 그래서 자기 주관을 되게 세우려면은 내공을 키워야 되는데 그걸 빌려서 투자하는 걸로는 어렵다. 어렵죠. 예. 그러니까 기회를 살피는 거다. 삶은 길다. 100세까지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재테크 해야 되지 않을까.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분자라는 걸 한번 여기도 이렇게 소분자. 있잖아요. 그걸 한번 만들어봤죠 제가. 소분자 밀고 네. 계신 네, 단어인가요? 소분자 한번 오늘 만들었습니다. 오늘. 소액으로 네. 소액으로 분산 투자를 자기 자본으로. 네, 그래서 네. 소분자. 근데 저 말이 아니고 모든 분들이 다 얘기하는 어떤 상황인데 어쩔 수 없이 막 어. 돈을 빌리는 경우도 있고 막 급박해지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지키면서 이제 막 주린이라고 하신다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200 정도는 배우는 걸로 써라. 20, 50부터 네. 시작해서. 네, 근데 지켜보세요. 그 200만 원을 지켜보는 음. 거죠. 예, 한번 내가 잃지 않는 그 죄송합니다. 그 워렌 버핏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투자의 철저한 두 가지 원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잃지 말아라 첫 번째. 첫 번째 원칙을 반드시 지켜라라고 하는 것들은 예. 그래서 어떻게 안 잃어요?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수수료를 해가지고 마이너스 빡 찍히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근데 이게 돈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심장도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되고요. 그러다가 이게 두둥 떨어졌어요. 그러면 솔직히 좀 나는 주식이 좀 안 맞는 것 같아. 예, MBTI만 봐도 안 맞는 사람도 있다 하거든요. MBTI요? 네, MBTI랑 연결해서 안 맞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거 저기 NHT 투자금융 그쪽 들어가시면 있는데 그런가요? 근데 자기가 안 맞을 수도 있어. 그때는 진짜 어떤 서비스에 한번 전문가한테 맡기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제가 지금 방금 제가 투자 잘하는 MBTI 찾아봤습니다. 그래요? 아, 뭔가요? 그런 게 있네요. 그런 있습니다. 것도 네. 있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여기 지금 여기 중앙일보에서 뭐야 이거 정신과 의사가 말하는 주식 투자에 맞는 성격은 ESTJ라고 합니다. ESTJ. ESTJ 뭐지? 약간 일단 확실한 건 전 아니에요. 네. 저도 아니네. 네, 네. 너무 웃겨가지고 네. 이게 맞는 게 자기가 기본적으로 욕망이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컨트롤한다는 게 맞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게 분명 코로나 대세장에서 사실 읽기 어렵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제 보면은 많이 이게 지금 오래 못 들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거의 평균 쳐보면. 근데 그 20대 남성분들이 맞아요. 대부분 이유가 뭐냐면 그 약간 레버리지 투자 쉽게 말해 빌려서 많이 해서 했잖아. 그거를 버티지 못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좋고요. 이게 참 이게 하면 할수록 너무 좀 신기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제 약간 저기 다음 챕터 넘어가 볼게요. 시행착오 및 어려운 파트인데, 네네. 뭐 이제 듣기로는 거의 쟁쟁한 맨파워에 뭐 시드 투자도 받고 큰 어려움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초반부터 싹싹 진행됐을 것 같은데 실제 그런지 아니면 그래도 이건 좀 어렵다더라.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 거였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실제 어떠신가요? 큰 문제가 없으신가요? 사실 저희는 연쇄 창업자이기 때문에 세 명 모두 다 중국에서도 사업을 했었고 미국에서도 사업을 했었고 저희 강점으로 네, 팀원들도 그때 9.11 때 그때 그 맨하탄에서 있었었고 네, 저는 그거 끝나고 이제 미국으로 넘어갔었는데 그런 연쇄 창업자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것들에서 순탄하게 정부 지원, 뭐 투자 유치라는 파트 어떻게 또 바깥 외부의 관계를 맺어야 될까라는 부분들까지 좀 다른 분들보다는 좀 쉬웠던 것 같고요. 때때로는 어떤 이제 저희보다 좀 새롭게 시작하는 팀한테 조언도 좀 해줄 수 있었던 조언충은 아닙니다. 저희가 부탁을 하시면 네, 그런 것들도 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던 법적 위험 관리의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희가 그 내부적인 변호사분이나 이런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게 항상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금융업으로의 전환은 되게 조심스럽게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스타트업으로서도 그렇고. 근데 저희는 지금 착각하면 우리 스스로도 착각하면 안 될 게 자산 운용사가 아니거든요. 저희는 네, 각각의 경험과 경력과 또 자격증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다 할지라도 저희는 스타트업으로서 AI 데이터를 다루는 그런 기업으로서 그 아이덴티티를 분명해서 하고 나가야 되는데 외부에서 일단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너네 돈 벌었어? 그럼 그거 갖고 돈 벌고 살지라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설득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뭐 근데 저희가 이제 말을 쓰고 싶은 거는 데이터의 강점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왜 이런 말 있잖아요. Data has better idea라는 말 있잖아요. 데이터가 항상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을 수 있다. 저는 그거를 좀 믿고요. 저 뭐 한참 전에는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던 송기령 부사장님 책을 읽고 데이터로 말해라 뭐 이런 말 그걸 보고 저는 되게 감명 깊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려웠던 부분은 약간 그런 외부의 시선 부분들을 아직도 좀 조심스럽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지인 건데 이제 조금 길을 약간 좀 바라본. 근데 우리도 깜빡하다가 잘 몰라서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자본시장법 프린트해가지고 이거를 스터디했어요, 저희. 그리고 그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해서 혼자 아침에 일어나서 전편을 몇 번 읽었거든요, 자본시장법을. 그래서 제가 미국하고 호주에 있을 적에 회계학 전공을 했었고 그 회계를 바탕으로 그 법인 설립에 대한 정관 검증 같은 거 리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법적인 것에 대한 부분은 조금 좀 볼 수 있었던 게 좀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좀 어려웠던 점이라면은 그런 부분이고요. 마지막 하나 당연히 자금 쪽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투자부터 저희한테 얘기하는데 지금 창업 초기에 11명 헤비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들죠. 근데 저는 사람이 있어야 일이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이사님들이 저 때문에 좀 고통받을 수도 있고 하지만 사람이 일단 있어야 된다. 근데 사람이 있으니까 다른 일들이 벌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위험들은 제가 계속해서 감수해야 되고 또 어제만 해도 이 다음 투자 라운드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라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이 몇 분이신가요? 저희는 그 팀원이 지금 이제 현재 한 분이 미국 가서 이제 10명이고요. 네, 한 분이 10명이고 지금 이제 금요일 날 저희가 채용 미팅에서 지금 현재는 인턴을 이제 뽑고 있긴 한데 이제 채용 연계 인턴을 같이 뽑고 있었긴 한데 그럼 한 12명, 3명 정도 될 것 같아요. 많으신 거. 네, 프로덕트 매니저도 사실 새로 뽑고 있는데 그분도 이제 면접이라기보다 제가 계속 사람들을 만나면서 면접을 예전에 봤던 분들하고도 꾸준히 연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창업 정확히 언제 창업하셨죠? 저희 법인은 2020년 4월입니다. 정말 따끈따끈. 작년 4월에 창업하셨는데 네, 그리고 이제 10명이면은 네. 꽤 많으신 거죠. 네, 이게 거의 월급날. 대단하시다 진짜. 월급날 많이 힘드시겠어요. 월급날 저도 그래도 다행히 정부 지원 같은 것들이 많이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 중소기업벤처부에 감사한 말씀을 드리며 이제 곧 끝나는데 월급날이 사실 예전에 그랬거든요. 저희 그 사촌 형님 중에서 사업하시는 형님 계신데 좀 성공하신 분인데 월급날마다 두렵다 하시더라고요. 꽤 큰 기업인데도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지 그랬는데 네, 위안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이걸 어떻게 맞춰드리지 그래서 미리 대응하자 뭐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이제 이거는 월급을 안 줘보신 분들은 이해를 못하실 거예요. 네네네. 그렇지. 네. 자, 그 약간 저기 서비스 개발 과정 중에서 이게 지금 크게 피봇하신 적이 있으세요? 사실 처음에는 저희가 이게 증권 정보를 사용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하자라는 프레임이었거든요. 이게 MZ 세대 쪽이 아니었는데요. 일단 타겟군의 설정에서 있어서 피봇이 크게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다양한 분들의 어떤 의견들을 좀 들었고요. 저희 투자사였던 곳에서 저희한테 많은 소스나 이런 것들을 외국 사례 같은 것들도 같이 협력을 하면서 이제 받았을 때 저는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저보다도 증권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더 경험이 있었던 저희 같은 공동 창업자분들은 또 이게 제대로 된다기보다 그러니까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이 서비스는 제공돼야지 더 맞을 것 같다라는 상황이었었는데 저희가 전면적으로 약간 MZ 안으로 딱 들어가는 게 큰 피봇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협업 제안들이 들어오면서 저희가 그 자산 관리 서비스에 대한 플랜은 있긴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구체화까지는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그래도 약간 청사진 정도로 약간 살짝 더 그려놓은 그전에 흑백이었다면 그래서 그 정도. 왜냐하면은 은행과 협업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가 오픈이 저희한테 되게 되면 저희 AI 인력 요번에 팁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AI 인력을 충원을 해서 AI를 통해서 사람들의 세이빙 그다음에 빌링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물론 이게 뱅크 샐러드 같은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저희 데이터 엔진으로 자산을 또 별도로 기본적 분석이라는 어떤 가치 분석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피봇이라고 한다면 그 두 가지라고 이제 타겟군의 설정이 좀 달라졌다.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많이 달라진 상황이 된 거고요. 그리고 아까 그 두 번째는 이제 분명해진 퍼스널 파이낸싱의 매니지먼트에 대한 우리가 그 정도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1등 하자 그거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